영화제의 주 상영관이 충무아트센터 그리고 DDP 동대문 메가박스였던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명동까지 저 영화제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동 CGV 시내 라이브러리가 상영관으로 추가가 됐고요. 또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의 야외 상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개의 섹션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섹션은 개막식 및 개막작입니다. 개막식은 2016년 7월 7일 6시부터 레드카펫이 있고 7시부터 개막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영화제와는 달리 저희는 뮤지컬 공연과 그리고 영화 상영이라는 것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생각을 해서요. 개막 갈라 공연은 한국에서의 뮤지컬과 영화, 그 흐름 속에서 시작되는 충무의 뮤지컬 영화제라는 주제로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나의 독립된 갈라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뮤지컬 배우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공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한 꿈을 품은 영화 청년이 각국의 뮤지컬 영화를 접하고, 물론 그것은 현실일 수도 있고 상상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뮤지컬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그러한 스토리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뮤지컬계의 탑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이란형 연출 감독이 안무과 연출을 맡았고요. 장소영 음악 감독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만석 배우가 3회경 이 스토리텔링 속에서 관객을 대신하는 주인공을 맡게 되겠고요. 현재까지 확정된 출연진으로서는 마이클 리, 브래드 리틀, 양준모, 리사, 최우혁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군무신에는 뉴시즈, 현재 공연되고 있는 뉴시즈의 앙상블 팀과 그날들의 앙상블 팀이 화려하게 무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화제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독립된 형태의 갈라 공연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작입니다. 개막작은 올해 83세인 스페인의 거장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이 아르헨티나의 음악과 무용을 콜라주 형식으로 만든 뮤지컬이면서 음악 다큐멘터리이면서 동시에 퍼포먼스를 기록한 영상이기도 한 굉장히 실험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영화입니다. 어쩌면은 대중적인 그 뮤지컬의 그 선입관으로부터는 조금 벗어나 있는 영화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내용은 줄거리보다는 아르헨티나는 우리에게는 주로 탱고로만 알려져 있지만 탱고 이외의 다양한 음악 장르들과 춤을 통해서 생생한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또한 민중들의 삶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혹적인 아르헨티나 노래와 춤의 향연을 충무아트센터의 큰 화면과 훌륭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는 개막작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폐막작과 폐막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막식은 7월 11일 월요일에 충무아트센터 2층 대극장에서 역시 간단한 폐막 공연과 그리고 폐막작 상영이 있겠는데요. 폐막 공연은 이무영, 박은진 두 조직위원께서 사회를 모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김선영, 김우영, 민영기 배우가 출연해서 간단한 폐막식에 뮤지컬 넘버들을 가지고 관객들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폐막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좀 우여곡절도 있었고 고심도 있었는데요. 개막작이 약간은 실험적인 뮤지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장의 작품이라면은 폐막작은 역시 같은 거장의 작품이지만 어쩌면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우리에게는 낯선 뮤지컬을 재발견하고 복원하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를 원작으로 한 영화들은 여러 편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흑인 음악을 가지고 말하자면 소울과 리듬 앤 블루스를 가지고 재창조된 오즈의 마법사인데요. 1978년작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었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어떤 감상 포인트라고 한다면 역시 마이클 잭슨과 다이아나 로스가 주연을 하게 됐는데, 마이클 잭슨이 20살 때 허수아비 역할로 출연했던, 지금 보면 좀 아득한 향수를 자아내게 하는 그런 영화이면서도 뉴욕의 로케이션과 화려한 세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본격적인 대중적인 뮤지컬입니다. 아마도 78년 당시보다도 지금의 우리 관객들의 감성에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흥겨운 뮤지컬인데요. 그래서 즐겁게 관객과 함께 영화제를 마감하고자 생각해서 마법사, 더 위즈를 폐막작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깨달은 사실인데요. 우리 영화제 폐막작 아르헨티나가 A로 시작을 하고
폐막작인 이 마법사들이 또 위즈, 제트로 끝나서 아마도 1회 영화제는 뮤지컬의 A부터 Z까지를 보여주는 영화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화제의 메인 섹션은 더 쇼 섹션입니다. 주로 신작을 위주로 해서 다양한 현재 뮤지컬 영화, 그리고 우리 영화제가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퍼포밍 아트, 공연 예술에 관한 영화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을 컨셉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뮤지컬을 중심으로 해서 무용, 연극에 대한 영화까지를 소개하는 섹션입니다. 먼저 뮤지컬 영화로는 2014년에 나온 소극장 뮤지컬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아주 작은 규모지만 음악적으로 아주 뛰어난 많은 우리나라의 뮤지컬 음악 감독들이 추천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인데요. 선샤인 온 뉴스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배경으로 한 영국 뮤지컬인데 더 정확히는 스코틀랜드 뮤지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4년에 작품으로 역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2009년이라서 약간 시간은 있지만 우리에게 좀 새롭게 소개된다는 점에서 이 섹션에 편성을 했는데요. 헝가리에서 나온 메이드 인 헝가리라는 그해 헝가리 흥행 기록을 갱신한 뮤지컬 영화입니다. 사회주의 시대 헝가리를 배경으로 로큰롤에 심취한 젊은이들의 좌충우돌을 그린 일종의 풍자면서 또 노스탈저를 담고 있는 헝가리판 그리스라고 할 수 있는 로큰롤 뮤지컬입니다. 다음은 두 편의 무용 영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피어는 처음부터까지 무용과 음악으로 이루어진 댄스컬인데요. 호주 원주민 출신이자 안무가인 감독이 직접 연출한 영화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애환과 그들의 역사,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환상과 현실이 배합된 아주 독특한 형식의 댄스컬이고요. 영화제에서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볼쇼이 바벨론으로 다큐멘터리입니다. 유명한 볼쇼이 발레단의 화려한 무대와 함께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스캔들을 파헤친 일종의 탐사 다큐멘터리인데요. 발레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런 권력과 예술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성찰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극에 대한 독특한 다큐멘터리 한 편을 편성했습니다. 오디션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작품인데요. 독일의 하노버 대학의 입시 과정을 아마도 최초로 전부 다 기록한, 그러니까 교수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평가하는지 또 어떤 학생들이 선발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감없이 그려낸 아주 특이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상영을 하게 되겠고요. 상영할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의 교수이신 김성만 교수님께서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서 연기란 무엇인가, 또 연기학교에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신작 위주와 뮤지컬, 무용, 연극을 망라하는 더 쇼 섹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은 트윈픽스입니다. 트윈픽스는 같은 원작을 가진 뮤지컬 영화와 그리고 뮤지컬 공연 영상을 동시에 묶어서 틀어두는 그런 섹션인데 올해는 두 편의 작품 후 네 편을 상영하게 되겠습니다. 첫 작품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입니다. 앤드류 위드 배우와 팀 라이스 콤비의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1973년에 노만 주이슨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스라엘에서 올룩해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영화 버전을 상영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에 앤드류 위드 배우가 직접 연출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라이브 에리나 투어, 그러니까 야외 락 콘서트 형식으로 재해석한 슈퍼스타 현장을 공연 영상을 가지고 직접 만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윈픽스는 빌리 엘리엇입니다. 2000년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스티븐 달리 감독의 빌리 엘리엇의 오리지널 영화가 상영되겠고요. 여기에는 주로 T-렉스 등의 음악이 사용되었죠. 그리고 올해로 막을 내린 런던의 빅토리아 팰리스 극장에서 2014년에 공연되었던 빌리 엘리엇 뮤지컬 라이브 현장을 역시 함께 상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작품이 트윈픽스의 네 편의 영화로 소개가 되겠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고전 뮤지컬 영화 섹션입니다. 클래식이라는 제목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더 사운드 오브 뮤직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고요. 특히 충무아트센터에서 상영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은 예전에 우리 지금은 사라진 대한극장이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분위기가 재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리버는 제3의 사나이로 유명한 페럴리드 감독이 만든 영국식 뮤지컬 영화입니다. 68년작이고요. 역시 올리버 트위스트를 원작으로 한 아주 화려한 안무와 음악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그리고 컬트 영화의 원조이자 심야 영화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로키 호러 픽처쇼가 이번에 상영이 됩니다. 특히 한 번은 메가박스에서 자정 상영, 그러니까 원래 이 영화가 컬트 영화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미드나잇 스크리닝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도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익숙한 팬들, 또 볼리우드 영화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모든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볼리우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옴 샨티 옴을 한 번은 야외 상영으로, 또 한 번은 극장에서 상영하게 되었고요. 역시 많은 분들에게 볼리우드 영화의 그 진수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번째로 패러디의 거장인 멜 브룩스 감독의 특별전입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로 4편의 영화를 선정했는데요. 이렇게 매년 한 명씩의 감독을 선정해서 회고전과 특별전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멜 브룩스 감독은 1967년에 만들었던 프로듀서라는 영화에서 주연과 감독과 각본을 도맡았는데요. 이 영화는 브로드웨이를 배경으로 해서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사기인데요. 영화가 뮤지컬이 망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음모를 꾸민 후에 히틀러를 위한 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뮤지컬을 올렸는데 그 뮤지컬이 흥행에 성공하는 바람에 공경에 빠지는 이런 코미디 영화인데요. 그 프로듀서라는 영화가 2001년에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다시 올려졌고요. 그것이 2005년에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진 이 두 편의 영화가 상영이 되게 됩니다. 둘 다 멜 브룩스가 기획에 참여했고 두 번째 영화는 수잔 스트로맨이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두 편의 멜 브룩스 영화는 충무 아트센터와도 인연이 있는 프랑켄슈타인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 프랑켄슈타인이라는 패러디 영화와 76년에 무성영화를 만들려는 할리우드 프로듀서들의 모험담을 그린 영화 자체가 무성영화로 되어 있는 사일런트 무비, 이 영화를 함께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한 오마주이면서 또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한 이 4편의 영화들을 통해서 멜 브룩스의 작품 세계와 그리고 공연예술과 영화와의 관계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싱얼롱 챔프인데요. 작년 프리페스티벌 때는 실내에서 가족 뮤지컬인 디즈니의 겨울왕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야외로 진출해서 드림걸즈를 DDP에서 코러스와 함께 따라 부를 사람은 따라 부르고 공연을 즐길 사람은 즐기고 영화는 영화들을 보는 이러한 좀 복합적인 경험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싱얼롱 코러스에는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8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충무로라는 어떤 뿌리를 무시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이 영화의 제일 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무로 고전 영화를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공연예술고의 접합점을 찾는 것이 충무로 뮤지컬 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전 레퍼토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청춘의 십자로가 김태형 감독의 연출로 두 차례 각각 다른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은 중국장 블랙에서 충무아트센터 중국장 블랙에서 실내 공연으로 변사와 아코디온이라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무성영화 공연으로 이루어지겠고요. 또 한 번은 DDP 야외에서 밴드와 코러스가 참여한 가운데 역시 무성영화 변사 공연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청춘쌍곡선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뮤지컬 영화로 알려져 있고 195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가 환갑을 맞이하는 60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제에서도 청춘쌍곡선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영화제 개막인 7월 7일인데 그 전날인 7월 6일에 중국장 블랙에서 미미 시스터즈가 기획을 하고 미미 시스터즈 하림 홍명구 등이 이 청춘쌍곡선의 음악 감독을 맡으셨던 구세어라 교수나 또 등의 작품을 만드셨던 박시춘 음악감독의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50년대 한국 대중가요에 대한 헌정 공연과 이 영화에 대한 헌정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국정원 라이브 더빙쇼는 작년 프리페스티벌에서 선을 보여서 아주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는데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저희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번 상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조직위원을 맡고 계시는 전계수 감독이 총감독을 맡으셨고요. 1957년에 나온 영화인데
영화의 어떤 새로운 해석이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모로우 리와인드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영화는 뮤지컬은 아닙니다. 김수용 감독님이 1963년에 만드신 혈맹이라는 영화하고 당대의 신성일, 엄연란 등 스타들이 총출동했던 영화인데요. 굉장히 지금 봐도 흥미롭고 아주 그런 여러 가지 슬픔과 기쁨의 정서가 잘 들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올해 특별히 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한국 그 공연과 영화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영화는 연극이 원작입니다. 50년대 김영수 씨가 발표했던 희곡이었고요. 올해 4월과 5월에 명동예술극장에서 한국 근대연극 재발견 시리즈에서 새롭게 무대에 올라서 이 시대의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저희가 김수용 감독님을 직접 모시고 이 영화의 뒷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 영화가 명동예술극장에서 올해 공연이 됐고 상영하는 것도 명동 CGV이고 그리고 명동예술극장에서 7월 7일에는 야외 상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맥은 연극과 우리 영화와의 관계를 또한 살펴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서 이번 영화제 투모로우 리와인드 섹션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연극 관계자들이나 연극 팬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이상이었고요. 이제 두 섹션이 남았는데요. 9번째 섹션은 포럼 M&A입니다. 뮤지컬과 영화의 만남을 함께 생각해보는 전문가들의 캐주얼한 포럼인데요. 국내 포럼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리고 올해 영화제와 프리페스티벌도 소개됐던 여러 작품들, 특히 청춘의 십자로와 이국정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작품들을 기획했던 한국영상자료원의 모은영 프로그래머, 또 전계수 감독님, 또 청춘의 십자로와 이국정원 제작에 참여한 박관수 PD, 이분들이 함께 지금까지 어떤 작업들이 있었고 성과는 어떠했으며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또 1회 영화제를 결산하면서 폐막식 당일에 포럼을 진행하면서 하나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준비했습니다. 김태형 감독도 시간이 되면 참여하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아마 그때가 탕웨이 부인의 해산달이라서 아마 처가집에 가 있어야 될지도 몰라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스케줄을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포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가령 영국 국립극단의 워호스랄지 또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랄지 찰스 브루크 페스티벌일지 이렇게 공연이 극장에 라이브 또는 녹화된 상태로서 독립된 영상으로서 관객과 만나는 이러한 공연과 영상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가 생겨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들도 이런 것에 수입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제작에도 관심을 기울일 시점에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일본의 신칸센이라는 극단에서 게키시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연극 작품들을 꾸준히 고화질 영상의 독립된 영상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사이즈로서는 공연이 불가능한 지방 극장들이랄지 또 방송을 통해서 배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게키시네라는 이 프로그램은 바로 그 신칸센 극단의 영상 제작 담당자인 가나사와 타카노 프로듀서를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장 최신작인 아오노란 소마 이야기라는 영상물을 상영을 해서 어떠한 계기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 성과는 무엇인지 또 그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포럼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 관계자나 이런 영상 기록 관계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화제 탤런트 M&A 단편 영화 제작 지원 섹션입니다. 첫 회기 때문에 저희가 큰 규모로는 하지 못하고 뮤지컬 단편 영화의 제작 지원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3편의 작품이 선정이 돼서 현재 촬영을 완료한 상태이고 후반 작업을 거쳐서 영화제 기간 중인 7월 10일에 충마토에서 공개 시사와 함께 그리고 이 세 작품에서 2차 경선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경선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별도의 관객상이 있죠. 오디션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영화를 상영한 후에 3분의 전문가 심사위원이 질의응답을 하고 또 그들이 결정을 해서 폐막식 때 1등 작품을 상영하고 또 시상을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섹션과 프로그램을 마쳤고요. 그러면 저희 영화제의 공식 트레일러를